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1회 기출보건 문제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 등급에 대한 관리 기준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 규정은 어디 나와 있나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자, 이 규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해설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낙하균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3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나와 있죠. 청정도 기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꼭 한번 인지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청정도 원격 기준에서 등급을 저희가 다뤘었죠. 첫 번째 크림벤치가 1등급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낙하균 10개, 그러니까 시간당 10개 또는 부유균이라서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균들, 낙하균은 떨어지는 균, 그리고 부유균은 떠있는 균, 이것들이 시간 단위로 낙하균은 10개 미만이고 부유균은 우리가 보통 평범비트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20개 이상, 20개 이하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작업복에 대한 부분도 작업복장에 대해서도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 이 세 가지는 청정 등급 3등급까지는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그래서 해당 작업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 외워주시면 좋겠지만은 이게 외우기 힘드시면은 그냥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하면은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제조실 되겠죠. 그리고 충전실. 내용물 보관소는 당연히 내용물이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내용물에 들어가는 원료들. 또한 미생물 실험실 같은 경우에도 2등급에 해당하는, 청정도 2등급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라고 기억을 하셨습니다. 자, 낙하균의 기준은 30개, 200개. 자, 이 균이 관리 기준에서는 1등급과 2등급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부터는 실제로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청정도가 아주 뛰어나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여기 이제 화장품 내용물과 접촉하진 않지만은 완제품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은 포장실에서는 3등급 정도의 그런 청정도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파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를 이제 부자재나 원료 보관소 등 밀폐된 그 포장된 그런 완제품이나 또는 뭐 원료들 그리고 부자재들은 4등급에 해당하는 공간에서 보관하면 된다라는 규정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정도 등급에 따른 관리 기준 올바르게 된 것은 어떻나요? 자, 먼저 보시면은 제조실, 식량실, 충전실, 포장실. 지금 자, 원료 보관소 이렇게 기준을 본다면은 먼저 등급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1등급은 크림벤치였고 나머지 제조실, 식량실, 충전실은 2등급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 보관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포장실은요. 직접적으로 화장품에 이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3등급에 해당됐고요. 그리고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원료나 또는 부자재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은 4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이었습니다. 자, 1, 2등급의 같은 경우에는 이 낙하균과 부유균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3등급과 4등급에서는 이 균에 대한 등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 5번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1, 2, 3번 중에서 특히 2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자, 1등급은 어땠나요? 예, 낙하균 10개, 부유균 20개를 제곱평방미터당 했을 때 나오는 게 1등급에 대한 기준이었죠. 자, 그러면 1등급보다는 당연히 2등급은 조금 더 루즈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낙하균은 30개, 부유균은 200개, 평방미터당 200개 정도의 균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한번 이렇게 딱 풀어보시고 나면은 다음에 뭐 수치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다음에 좀 헷갈릴 일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소의 위생에 대한 부분. 자, 건충, 해충이나 질을 막아들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죠. 보통 곤충, 해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은 방충의 개념이고요. 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방서의 개념이죠. 방충, 방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의 바닥, 벽, 천장 및 창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제조시설이나 설비의 세척에 사용되는 세제 또는 소독제는 효능이 입증된 것을 사용하고 잔류하거나 적용하는 표면에 이상이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보통 화장품은 화학 물질들을 화합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 세제가 잔류해서 남아있어서 그것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들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세제를 사용했는지도 이전에 어떤 작업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도 꼭 그 자료 관리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조시설이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대책 방법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세척 및 소독 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척 방법과 세척에 사용하는 약품, 기구들은 평가 기준에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제조시설의 시설을 분해 및 조립하는 방법들, 이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모믹스나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호스로 해서 내용물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것도 쓰거든요. 그러면 이 호수 사이사이에 내용물이 끼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해를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세척을 해서 그리고 다시 조립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전 작업 표시 제거 방법이라고 해서 이전에 했던 작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거했던가 라는 부분에 대한 방법들이 공유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 5번째, 작업 후 청소 상태 확인 방법.
예. 작업부의 청소 상태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세척 및 평가 기준에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러면 청소 상태 확인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 육안 판정했었죠. 두 번째, 예. 육안으로 보고, 보이네, 닦아내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 그러면은, 예, 린스 정량법을 쓰라고 했죠. 헹궈내는 방법입니다. 머리 린스 아닙니다. 예. 그래서 36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37번 문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상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관리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네, 이것도 당연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예, 되어 있었죠. 특히 작업복 규정은 1등급 그린벤치, 2등급 내용물이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공간, 3등급 포장시설까지는 작업복을 꼭 착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별도의 지역에 의약품을 포함한 개인적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특히 내용물이 이렇게 제조시설이나 생산시설에서는 개인적인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물함을 별도로 운영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제조실이나 이제 생산실에서는, 예,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이제 먹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도 있었고요. 밑에 있네요. 자, 3번 작업소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음식물 등을 반입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네 번째, 방문객은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후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에 감독자 없이 접근할 수 없죠. 예, 특히 외부의 이제 방문객들은 최대한 이 제조실이나 이런 곳에 접근을 금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바이어나 이제 이 전체적인 시설을 보여줘야 되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로 규정을 두고, 그래서 이제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예,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해서 그 영화나 이런데 TV 드라마나 보시면은 가운들 있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입고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을 따로 두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안전성 시험 항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네, 이것도 규정에 잘 나와 있는데, 자, 안전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썼을 때, 예, 안전하다라는 규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보시면은 단해 투여 독성 시험 자료, 예, 그리고 1차 피부 자극 시험 자료, 안점막 자극 및 기타 점막 자극 시험 자료는, 예, 안전성 시험 항목에 해당이 되죠.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피부 감작성 시험, 그리고 강독성 및 강감작성 시험 자료, 이것도 해당되죠. 그리고 인체 촉포 시험 자료, 이렇게 안전성 시험 항목에 해당되는 시험법은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해 투여 독성 시험, 1차 피부 자극 시험, 그리고 안점막, 기타 점막 자극 시험, 그리고 피부 감작성 시험, 강독성 및 강감작성 시험 자료,
그리고 인체 첩보 시험 자료까지가 안전성 시험 항목에 해당됩니다. 인체 적용 시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체 첩보 시험. 그래서 인체 첩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시는 게 우리가 보통 좀 피부 그 중에서도 좀 예민한 부위 있죠. 예. 뭐 손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겨드랑이 안쪽 팔 쪽에 예, 상안 부위 안쪽을 보통 그 인체 첩보 시험에 해당하는 부위로 보는데요. 거기 우리가 보통 염색제 같은 거 이제 사용을 하실 때 혹시나 피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테스트로 제품을 잠깐 발라서 몇 시간 정도 놔뒀을 때 피부 자극이 없다 하면은 안전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첩보 시험까지는 안전성 시험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규정 기억하시고요.